결혼 전에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정말 젠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인 줄로 알았지만 지금은 제 눈에 완전 사이코패스나 다름없어 보여요. 먼저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나 생각 외의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평소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건가 싶었죠. 연애하던 시절부터 그랬지만 결혼한 뒤에도 저한테만큼은 변함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 행동을 해도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지나치더라고요. 운전하는 습관 하나만 봐도 연애하던 시절에는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들에게 양보도 잘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고 안 나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꼴을 못 보고 금방이라도 싸울 것처럼 굴어요. 욕하는 것도 거의 듣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나마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아줌마들이나 젊은 여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별일 아닌 일에도 여자가 운전하는 차가 앞에서 천천히 가면 바로 속도 올려서 추월하더니 위협적으로 운전합니다. 진짜 그 모습이 완전 꼴보기 싫고 이제는 쪽팔려서 같은 차에 타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는 서로 양보하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옆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더니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는 말싸움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그만하라고 뜯어말렸지만 한번 눈이 뒤집혀서 화가 난 남편은 누가 와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내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싸우고 있으니 너무 위험하잖아요? 나중에라도 제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그럴 때만 잠깐 제 앞에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척하고 또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되어버립니다. 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목격한 남편의 싸움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러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제가 없을 때는 더 심하게 굴 것 같은데 이러다가 뉴스에서 남편 얼굴을 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해서 어느 때는 편의점 직원, 식당 종업원, 같이 잘 놀고 한잔한 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오다가 대리기사님과 대화 도중 갑자기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에 거슬리면 바로 시비를 걸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어딜 가든 예의 있게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내 앞에서 속여왔던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숨겨둔 본성이 터지고 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욱하는 성질의 남편을 고쳐보려고 많은 대화를 했고 화를 내는 모습이 무섭고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바뀌질 않네요. 특히 올해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뉴스를 보다 보면 무서운 범죄도 많이 일어나니까 저러다가 큰일 한번 치를 것 같아서 싫었죠. 지난 5월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남편이랑 같이 넷이서 저녁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주말 저녁이고 워낙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주문도 늦고 음식 나오는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손님이 많으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천천히 대화를 즐기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이 종업원 한 분을 불러 세워서 왜 늦어지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말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주위 테이블 사람들이 눈치 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친정부모님까지 함께 있는 와중에 이러니까 진짜 죄송하고 창피하더라고요. 결국 매니저라는 분이 와서 사과를 하고 빠른 서비스를 약속하고 나서야 남편의 화는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이 한번 화를 낸 뒤로 정말 주문한 음식도 빨리 나왔고 직원들도 저희 테이블을 자주 찾아와서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 등 예전과 다르게 신경 쓰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까 친정부모님 보기 민망하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따졌더니 그래서 내 덕분에 음식도 빨리 나오고 서비스도 받았잖아. 내가 못할 말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본인이 먼저 화를 내고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진작에 잘했어야지. 그럼 내가 화를 낼 일도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쪽에서 먼저 잘해줘야 나도 매너 있게 돼야지. 제가 아는 저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남편이 저 소리를 할 때마다 속이 답답했었죠. 다음날 부모님이 다시 댁으로 내려가셨고 저희 엄마가 남편 몰래 저한테 하시는 말이
조서방이 평소에도 저러니? 원래 저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너한테도 그러는 건 아니지? 저게 좋은 건 아닌데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서 큰 근심 걱정을 안고 내려가셨어요. 제 부모님이야말로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 사위의 저런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오셨겠죠. 부모님이 내려가시고 난 뒤에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남편이 큰 문제인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살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들어 같이 다니는 것도 점점 싫어지고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진짜 큰 갈등이 되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까지 물들어가겠다는 생각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결혼했으니 쉽게 이혼할 수는 없어서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올 여름 휴가를 시부모님이랑 맞춰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서로 휴가 날짜도 맞았고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거절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조금 불편했지만 서로 방도 따로 잡았고 생각보다 저한테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어서 그냥 한번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에 있는 좋은 리조트를 남편 회사 찬스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었어요. 할인은 거의 못 받았지만 여름 성수기에 예약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혜택이었죠. 1박에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가격이었고 시부모님까지 방이 2개라서 하루에 숙박비만 100만 원이었죠. 진짜 엄청 큰 돈이었지만 해외여행 대신이라 생각했고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동남아 해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여행 자체는 큰 문제 없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리조트 직원에게 룸 컨디션으로 컴플레인을 살짝 했었지만 장소가 장소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2박 3일의 일정으로 즐거운 남해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하고 조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깨우려고 연락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직접 깨우기 위해 시부모님 방으로 찾아갔어요. 노크를 했는데 지금 방금 일어나셨다며 빨리 준비하고 나오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현관 앞까지 들어갔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숙소에서 이틀 묵었을 뿐이고 그나마 하루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청소를 해줬는데도 시부모님의 방안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온갖 휴지와 술병,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 쓰레기들이 방 안에 굴러다니고 문이 열려 있어서 얼핏 보게 된 화장실에는 수건도 전부 꺼내져 있었습니다. 처음 입실할 때 수건도 꽤 넉넉하게 제공하는 데다 모자라면 언제든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온 화장실 바닥이 축축하게 젖은 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광경이라 잠시 말을 잇고 있었더니 시아버님이 조금 머쓱한 듯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방이 좀 더럽지? 그래도 50만 원이나 냈는데 최대한 어지럽히고 가야 돈이 안 아깝지. 이래야 본전 뽑는 거라니까.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저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전혀 놀라지도 않더군요. 왜? 돈 냈는데 뭐가 문제야? 어떻게 쓰던 그건 당연한 권리지. 남편이 하는 이야기로는 원래 자기 식구들은 옛날부터 놀러가면 숙소에 있는 치약과 샴푸 같은 제공물품들도 전부 다 끝까지 사용해버리고 일회용품들 다 쓰고 챙길 수 있는 건 싹싹 챙겨서 가져온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대요. 오히려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서 비싼 요금이 아까워서 계속 생각이 났답니다.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돈만 내면 마음대로 다 어지럽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지금까지 남편이 왜 그렇게 식당만 가면 목소리를 높이고 남한테 함부로 대하는지 매번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도 이해가 가질 않았었는데 시부모님의 행동을 보니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계속 살다 보면 나도 시어머니처럼 될 것 같고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 자체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다 온 뒤로 3일 동안 남편 모르게 혼자 많은 생각을 했고 드디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저한테 피해준 적 없다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확실한 제 마음이고 남편과 시부모님의 저런 모습 때문에 정이 뚝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고 남편은 그전까지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지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자는 거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따지길래 당신의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에 정이 떨어졌고 이번 여행에서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나랑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우리가 서로 사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자꾸 그 생각만 나고 결혼 생활도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뿐이야. 남편은 무슨 그런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자긴 절대 안 된답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저한테 막말을 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혼당할 이유가 없대요. 얼핏 들으면 남편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지만 단순하게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사람인데 도저히 웃으며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의 아내로서 살기도 싫고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저는 마음이 굳어진 상황이라 다음날 짐을 싸서 나와버렸죠. 일단 이혼 절차는 나중에 밟더라도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별거를 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대체 뭐가 문제라서 자기 아들이랑 못 살겠다 하는 거냐고 따지는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렇게 된 와중에 피하거나 둘러댈 생각도 없어서 전부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는 모습도 싫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싫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남편이랑 똑같이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며 문제라고 해도 이혼할 사유는 아니니까 헛소리 말고 집으로 들어가랍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사람과 하루도 같이 살기 싫고 아이 낳을 생각도 없으니까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가 악을 쓰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동안 잘해줬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냐며 원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욕도 실컷 먹었고 이젠 진짜 이혼할 사유가 생긴 거나 다름없었죠. 아직 집에서 제가 해간 혼수나 다른 큰 짐들은 빼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사람을 보내서 전부 가져왔어요.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제 옷들이랑 주방 가재도구들까지 제 돈으로 산 건 남김없이 챙겨왔더니 남편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하자더군요. 대신에 어디서 들은 건 있었는지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하길래 그런 건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쳤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 났어요. 저는 살면서 이 정도로 매너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은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다면 괜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이라 생각을 했을 테니 숨기지 않았을까요? 기왕 숨길 수 있었다면 결혼 후에도 끝까지 숨겼어야지 왜 그랬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제는 다 끝난 일이고 저한테 별일 생기기 전에 잘 끝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 항상 오늘은 무슨 일이 또 생길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속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진작 결심했어야 하는데 너무 고민을 오래 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